자, 선생님 자료는요, 굉장히 좀 간단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 2, 3, 4, 6, 10이라는 5개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가요, 오늘만큼은 대표값 중에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이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가, 퍼져 있는가 이런 거 볼 거기 때문에요.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평균부터 우리가 구해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복습도 할 겸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니까 10이 있고요. 요렇게 하면 20이고요. 요렇게 하면 다 합해서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요. 25에서요. 5개의 자료이기 때문에 5로 나누어 주시면 평균은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균 5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위치를 잡기 위해서 5가 되는 위치를 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자료들이요, 분명히 5는 하나도 없고요. 5 말고 다른 수치들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2는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위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이라는 자료는요, 2보다는 이 5라는 이 평균에 조금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 칸 올려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4도 마찬가지입니다. 4도 이쯤에 적으면 될 거고요. 자, 6은 어떻습니까? 6도 5랑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아래로 위치하기보다는 위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자, 마지막 10이라는 건요. 5에서 6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꼭대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10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균 5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얼만큼 떨어져 있니라는 걸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 떨어진 정도를요, 선생님 한번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왕이면 칸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5에서부터 몇 칸 내려왔니? 그렇지. 3칸 내려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은요? 2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왔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은 위로 1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1 또는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5인데요. 선생님 그냥 5만큼 위에 있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자료의 값이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래로 떨어져 있느냐, 위로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까지 살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량의 값이 평균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라는 걸 부르는 거라서요. 이 칸은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느냐, 바로 선생님이 아까 찾아놓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1, 5, 이 5개의 숫자로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늘 이렇게 하나, 둘, 셋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구했는지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평균 5와 자료 2를 비교해 본다면요. 그렇죠. 자료 2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값은 늘 변하기 때문에 별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별량에서 우리가 평균을 뺀 값을 바로 편차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차의 값은요, 우리 아까 봤다시피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자, 이 별량의 값을 우리가 따로 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량은요, 평균을 살짝 넘겨서 편차와 평균을 더하기 해주면 또 별량이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 자, 6 같은 경우는요, 요 편차에다가 평균 5를 더해주면 6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꾸로 또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도 공부해 볼만 하겠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개념 잡아드리기로 한 편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편차는 구해놓고 나서 보면 각각의 값에 대해서 편차가 다 따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또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뽑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중에서 뭐 제일 큰 값을 뽑는다
뽑는다든지 제일 작은 값을 뽑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이 편차들을 또 한 가지로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자, 이 대표 선수라 하면요, 또 평균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차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걸, 자, 이 자료들의 퍼진 정도인 산포도로 나타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엇인고 하니요? 바로 이래요. 자, 처음에 더하려고 봤어요. 더해서 이제 자료값 5로 나누어야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더하기 하게 되면요. 아까 이 5와 합해져서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1과 1도 어떻습니까? 더해주면 없어지죠. 그래서 편차들을 여러분이 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요. 이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0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선생님 0이 나오면 어때요? 5로 나누면 그 값이 0이니까 산포도를 0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퍼져 있는 정도가 0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평균의 모든 값들이 다 붙어 있다.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5, 5, 5, 5, 5 이렇게 만든 평균과 이것을 비교할 때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퍼져 있는 정도가 있는데 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평균이다라고 하는 건요, 2, 3, 4, 6, 10이라는 이 값들을요, 골고루 이렇게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너무 남는 건 이렇게 없애줘가지고요. 골고루 평평하게 폈을 때의 값이 바로 5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이 5라는 값은요. 이 아이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 5라는 값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올려주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5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요. 서로 더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있는 1도요. 어때요? 얘가 깎아줘서 얘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기 하게 되면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특별하게 생겨서 편차의 합이 0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편차를 구하게 되면 모든 값들은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 심각한 문제의 발단은요. 바로 모자라고 많다라는 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으로 여러분이 잡아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음수와 양수의 개념을 없애주도록요. 어떤 방법? 제곱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 방법으로 한번 퍼져 있는 정도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나온 편차를 표에다가 나타낸 표를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합해서 0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음수가 되지 않도록요. 각각의 편차를 아예 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면요. 플러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1,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까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여러분이 구하게 되신다면 퍼져 있는 정도의 대표 선수 숫자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25라는 것을 여러분이 뭘로 나누어 줍니까? 5개의 자료니까 5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거 더하기 하게 되면요. 얼마? 40이 나오네요. 약분까지 하면 8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8이라는 값을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겁니다. 자, 퍼져 있는 정도, 분산되어 있는 정도라고 불러주면 될 텐데요. 자, 선생님 이거 8이라는 게 좋긴 한데요. 아까 생각해보면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제곱을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제곱했던 걸 조금은 이제 다 구했으니까 조금 의미 있게 제자리로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곱을 했다면요. 반대로 되돌려주면 거꾸로 연산한다는 건 바로 제곱 근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우리 분산을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자, 루트를 씌워줄 때는요, 음수는 별로 의미가 없죠. 양수를, 양의 제곱분을 구해서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해보는 건데, 자, 8 같은 경우는요, 분산이 8이었으니까 루트 8 이것을 구하면 조금 의미 있게 제자리로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8은요 얼마? 안에 있는 제곱수 4가 밖으로 나와서 2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우리는 이 값을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것도 이름이 너무 길어. 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줄 거냐? 자, 표준 편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주게 됩니다. 자, 각각의 편차에 대해서 그것들의 표준이 되는 편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한 과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요런 절차에 따라서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구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좀 간단한 숫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도수 분포표가 아주 잘 나타나져 있죠. 자, 우선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쵸? 자,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은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 값부터 구해야 되는데 0과 2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 1로 우리가 계급 값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다 잡아주시면 1, 3, 5, 7까지 계급 값을 쫙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려면요. 여기다 뭘 곱해야 되나요? 도수를 꼭 곱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얘네들이 곱한 값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1, 2, 3은 6, 3, 5, 15, 7, 4, 28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것들의 총 합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요. 얼마 나오나요? 7에서 이렇게 구하면 35에다가 구하는 거니까 50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평균은요. 바로 지금 구한 50에서요. 누구를 나눠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있는 도수의 총 개수인 1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평균이 5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냈지요. 자, 이 평균을 가지고요.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도수 분포표에서는 별량을 아주 콕 집어서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까? 계급 값이 대신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아까 우리 구했던 요 계급 값에서요. 이 평균에 대한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값 빼기 누구? 평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1 빼기 5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3 빼기 5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자, 5에서 5를 빼면요. 이거 편차가 없는 거죠. 0 되겠고요. 7에서 5를 빼면 2라는 값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은요, 음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합해서 나누기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제곱을 합니다. 자, 4, 4, 16, 2, 2, 4, 0, 2, 2, 4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빨리 더해서 나눕시다. 자, 근데 도수 분포표에서는요, 요점이 다르죠. 계급값을 사용한다는 것도 다르지만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도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편차의 제곱에 반드시 누구를 곱셈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도수 있죠? 도수를 반드시 곱하기를 해서 구해야지만 제대로 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1과 16을 곱하고요. 2와 4를 곱하고요. 0은 곱해봤자 0이고요. 4, 4, 16 이렇게 구해주시면요. 자, 둘이 더하면 32니까 얘까지 더하면 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것들의 총합을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이 총합에 무엇을 구해야지 될까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분산 이제 나옵니다. 40을 도수의 총 개수인 10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요. 4라는 값이 분산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너무 큰 값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이 표준 편차는요. 이 분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따라서 루트 4는 2라는 값을 가지면서요.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두 구하게 되었습니다.